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42페이지 펴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재무상태표가 과연 뭐고 손익계산서가 과연 뭐고,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 여러분, 재무상태라고 하면 바로 뭘 얘기해요? 재산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정태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정적인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멈춰진, 정지된 그런 상태를 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태적 보고서다. 어떤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고 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찍었던 또는 초등학교 때 찍으셨던, 그리고 뭐 얼마 안 됐던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사진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동태적 보고서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은 정태적, 일정 기간은 동태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태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동영상처럼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이란 표현은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면 동영상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쭉. 또 이게 기가 막히는 게, 여러분,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죠. 그죠? 너무 좀 과학적인 얘기인가요? 어떤 일정 시점과 어떤 일정 시점을 이어가면 이게 선이 되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는 이 그림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어제라는 시점이 있죠. 어제.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오늘. 어제라는 시점에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500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나는 그동안 얼마를 벌었느냐? 400원을 벌었다라는 그런 너무 당연하지만 신기하기도 한 이런 개념을 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의 개념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은, 자, 요 재무상태표, 어제의 시점.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너 지금 얼마 갖고 있니? 너 지금 얼마 갖고 있니? 그러면 너 어제는 얼마 갖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시점의 어떤 재산 상태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재무상태표와 오늘의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보면, 그죠? 그 값과 그 동안에 변화된 동태적인 값은 결국에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별다른 뭐 크게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개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까요? 그 좀 오랜만인데 끄덕끄덕 도리도리 정도는 합시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내용은 42페이지 교재에도 있는데 숫자만 좀 틀려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42페이지의 교재, 저 기초라는 말 있죠. 혹시 기초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기초가 뭐예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재무상태표. 자, 1월 1일에 어떤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 요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얼마짜리? 혹시 이것만 보면 300원으로 보이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을 보면 200원짜리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거를 300원으로들 많이들 얘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거 얼마야? 라고 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아이폰을 요번에 새로 바꿨는데 아이폰을 150만 원 주고 바꿨어. 뭐 150만 원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원래 150만 원인데 내가 2년 동안 그죠? 노예 계약을 해서 LG U+랑 노예 계약을 해서 내 돈은 실질적으로 아직 할부금 첫 달밖에 안 나가서 뭐 10만 원밖에 안 나갔어. 그래서 10만 원은 내 돈이고 140만 원은 내 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아이폰 150만 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누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꼬장꼬장 부리면 아우 저 새끼는 누가 회계하는 사람 아니라고 할까봐 저렇게 빡빡하게 나가니 뭐 이렇게 인정머리 없게 그럴 수 있는데 회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계적 마인드로 생각하실 때는 이 회사는 자 300원짜리이긴 하지만 그죠? 진짜 내 거가 200원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얼마다? 200원짜리 회사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회사를 보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 빚입니다. 빚 빼고 난 나머지가 얼마야? 우리가 수익을 얘기할 때도 제가 왜 알바비 얘기했어도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최저시급 8,720원짜리 알바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30분씩 걸리는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작은 차이와 작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이상한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이상한 계산과 이상한 답은 결국에는 이상한 판단이 되고 그 이상한 판단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게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로 말하면 앉아서 그냥 손해보시면서 일을 하시거나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호구고 호객님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초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산 300원, 부채 100원, 자본 200원에서 결과적으로는 200원짜리 회사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소통을 하실 때 제가 문득 던질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회사예요? 200원이요. 가 답이에요. 300원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너무 장황하게 원래 300원짜리 회사인데 빚이 100원이라 뭐 200원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보자마자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200원짜리 회사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재무상태표가 200원짜리다라는 얘기 좀 강조드렸고요. 자, 기말재무상태표가 지금 얼마예요? 400원이래요. 그죠? 딱 보이죠? 여러분들은 딱 눈에 볼 줄 아셔야 돼요. 200원짜리 회사가 400원이 됐네. 이렇게 딱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200원짜리 회사가 기말 1년 뒤에 400원이 됐네. 그죠? 이제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네. 자, 다시 한번 일축해 보면 결국엔 200원짜리 회사가 400원짜리가 됐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것만 볼 줄 알면 여러분 회계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200원짜리 회사가 400원짜리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너 장사 시작하기 전에 연초면 장사 시작 전이잖아요. 너 얼마 갖고 있었니? 200원이요. 너 그럼 기말 지금 연말 시점에는 얼마 갖고 있니? 400원이요. 오, 너 그러면 그동안 200원을 벌었겠구나. 어떻게 알아요? 야,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를 보니까 네가 장사 시작하기 전에 1월 1일에는 200원을 갖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400원 있다며? 그럼 너 그동안 200원 벌은 거잖아. 혹시 이 말 뜻이 이해 안 가는 분 있어요? 혹시 나 이거 모르겠다.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있어요?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좋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그동안 200원을 벌었는지 어쨌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시점 간의 변화예요. 이렇게 재산 상태의 변화만으로 이익을 유추하는 방법을 재산 상태의 변화, 그 재산법이라 그래요. 재산법 또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의 이익 계산 방식이라 그래요. 재무상태표 접근법 또는 재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손익계산서로 계산하는 방법, 줄여서 손익법의 내용을 설명할게요. 공교롭게도 이 회사는 창업자본금 200원 갖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연도 중에 영업실적을 보니까 500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300원의 비용을 써서 실제로 이 회사는 200원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림이 나와요. 아, 이 회사에 자, 이렇게 200원을 벌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200원이 있었는데 자,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서 200원의 이익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400원의 돈을 가지게 되는구나라는 이렇게 X축과 Y축을 연결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는 X축과 Y축의 관계처럼 딱 접점이 맞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일정 시점 간의 재산 상태의 변화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와 일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너 어제 얼마 갖고 있어? 200원이요. 너 지금 얼마 갖고 있어? 400원이요. 너 그럼 그동안 얼마 벌었어? 200원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는 결국에는 뭐다? 경영성과의 변화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것만 하시면은 뭐 이번 시간에는 다 배우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교재 42페이지에도 아주 잘 나와 있죠. 그죠? 42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어요. 다만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죠. 4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본만 봐요. 자본이 200만 원 있죠. 자본이 200만 원인데 기초재무상태표의 자본이 기말재무상태표의 자본은 29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얼마 벌은 거예요? 90만 원. 손익계산서 보지 말고 일단 손익계산서 보지 말고 재무상태표만 비교해봐요. 기초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이 얼마? 200만 원. 기말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이 얼마? 290만 원.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은 얼마 벌은 거예요? 이 회사는 90만 원 벌은 거죠. 그리고선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봐요. 1년 동안의 경영성과가 수익이 200만 원, 비용이 110만 원에서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이 90만 원. 이거를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괜찮아요. 자유롭게 저랑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이건 인강이 아니에요. 그죠? 저랑 살아 숨쉬는 같이 생동감 있는 강의를,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주거니 받거니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솔직히 수업진도 내가 자격증 시험 합격은 진짜 잘 시킨다 그랬잖아요. 제가 강의는 잘 못해요. 근데 저는 뭐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방 끝나요. 제가 합격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히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그냥 캠을 켜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요. 이건 쪽팔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괜찮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아, 참 고마워요. 예. 이렇게 질문들을 안 해주니 강의가 아주 편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아. 아, 이제 난 서 있구나. 서서 그냥 주둥아리만 나불나불거리고 돈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돈 벌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자, 좋아요. 그 다음. 어쨌든 뭐 화살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다 얘기를 했고.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본의 증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증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의 증가하고 일치하거나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이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시험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용으로 기초자본에 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다. 그죠? 기초자본에 200원에 당기순이익 200원을 더했어요. 그러면 400원의 자본이 나오죠. 여기 봐봐요. 자, 기초자본에 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나온다. 그죠? 그럼 이걸 공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공식을 풀 수 있겠죠. 그죠? 이 공식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정말 고마운데 시험 문제에서는 공식은 잘 안 나오고요. 말로 나와요. 이렇게.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다. 여러분 당기순이익이란 말이 나오죠? 당기가 뭐예요? 올해. 올해죠. 올해. 작년, 올해, 내년 할 때 작년을 전기, 그죠? 올해는 당기, 내년을 차기라 그래요. 차기. 그러면 당기, 올해. 순이익은 뭐예요? 순은 진짜라 그랬죠? 이익은 뭐예요? 번 돈. 올해 진짜 번 돈.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진짜 번 돈.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알겠죠?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다. 이런 말이 시험 문제에 아주 솔찬히 나와요. 예, 잘 기억하시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본금 공식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자본금 공식 잘 보세요. 자, 요거 아까 기억나시죠? 재무상태표를 공식화시킨 거예요. 잠깐 여기 화면 좀 보실까요? 재무상태표를 공식화시킨 건데 이거 다 알아들으시겠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라는 게 뭐예요? 연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나온다.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초에, 즉 기초의 자산에서 기초의 빚,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나와요. 그죠? 기초 자본. 자, 그런데 자, 그럼 기말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요것도 맞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살을 붙여 볼게요. 총수익이 뭐냐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총수익이라 해요. 총수익. 자, 그리고 투자자, 즉 우리 전주, 주주, 이제 법인의 경우엔 주주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장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힘든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더 투자 자금을 더 확장을 시켜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이런 데 있죠. 요즘에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옛날에 식당에 없던 것 중에 뭐가 생겼어요? 일단 QR코드 체크하는 단말기들, 태블릿 PC라든지 뭐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에는 식당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심지어 뭐 좀 비싼 데들 같은 경우는 발열 체크기도 있죠.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발열 체크해주는. 그런 것들이 원래 없었던 건데, 그죠? 또 뭐 배달 대행업체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우리는 자체 배달할 거다라고 해서 배달 오토바이나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사업하다가 내가 필요해서 더 투자하는 것. 이것을 추가 출자라고 합니다. 추가 출자. 예, 자본금을 더 투자하는 거죠. 과감하게. 예,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추가 출자라고 해요. 추가 출자. 자, 그러면 뺄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총 비용에 상반되는 개념은 뭐가 있어요? 아, 총 수익에 상반되는 개념 참. 총 비용이 있겠죠. 1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총 수익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라고 말하지만 총 비용은 1년 동안 쓴 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 즉 벌기 위해 쓴 돈이라고 해야 돼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 언어적인 접근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비용은 그냥 쓴 돈이 아니에요. 뭐 한 돈?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벌기 위해 쓴 돈이에요. 알겠죠? 비용은 그냥 쓴 돈이라고 하면 이제 회계 안 배운 사람 내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내 제자 맞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비용은 뭐라고요? 벌기 위해 쓴 돈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은, 모든 회사들은 절대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조금 압축을 시키면 단기 순이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거를 결과적으로는 단기 순이익. 물론 플러스가 나오면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단기 순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공식을 한번 보세요. 요 기말 자산, 기말 부채를요,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순서를 바꿨어요. 왼쪽 이렇게. 어차피 똑같잖아. 이렇게 넣는, 이렇게 넣은 애도 똑같잖아. 그죠? 결국엔 뭐예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여기 뭐가 나와요? 기말 자본이 나오는데 합치면 돼요. 기초 자본에 총수익을 더하고 총비용을 뺀 거랑 이게 같아요. 결국엔. 보세요. 같잖아요. 여기 추가 출자랑 인출금을 빼고 난 나머지는 그렇다고 봐요. 아, 그리고 인출금 설명은 부연적으로 드릴게요. 인출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거든요. 인출금이 뭐냐면 추가 출자라는 게 뭐예요? 사장님이 사업에 좀 더 투자하는 자금이나 투자하는 시설 뭐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랬죠. 인출금은 사장님이 회사 돈을 그냥 지 맘대로 갖다가 쓰는 거야. 그 인출금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우리 알바했던 친구들 보면 알 거예요. 사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오더니 돈통에서 돈을 그냥 가져가 버려. 이거 갑자기 이유 없이. 근데 우리는 알바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돈을 사장님 맘대로 가져가니까. 근데 절대 회계나 정상적인 기업들은요, 약속되지 않은 돈,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돈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공금 횡령이에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좋아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밑에 있는 공식, 이거를
왼쪽에 갈 거, 차변에 갈 걸 차변에, 대변에 갈 걸 대변으로 갈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시산표 등식이에요. 근데 이걸 외우지 마세요. 아직은. 시산표 등식을 보면 자, 뭐 기말, 총 이런 거 앞에 접두어 빼고 그냥 단어만 보시면 자산 왼쪽에 가죠. 이게 가운데가 분계선이라고 놓고 보시면 아이고 이걸 가운데 분계선이라 놓고 보시면 차변이 자산 비용, 대변이 부채 자본 수익이니까 말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보라 그랬죠. 문제 풀 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중에 거의 이제 막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금 공식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냥 뭐 부탁은 아닌데 부탁은 아니라 선택사항인데 자본금 공식을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급수가 높은 급수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 올라갔을 때까지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자본금 공식이 고급에는 안 나와요. 근데 입문 초급 중급까지는 나와서 사람을 괴롭혀요. 외워두시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는 그냥 회계를 맛만 보려고 이걸 한다 라고 생각하면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그냥 나 요것만 하고 끝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딱 70점 넘는 전략만 딱 구사하면 돼요. 근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재무제표의 종류는 한번 여러분 훑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재무제표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약간 부수적인 항목인 주석이 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 뭐라고 했어요? 5글자.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건 몇 글자? 5글자. 그리고 주석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또 아닌 것도 있었죠. 아닌 거는 다 5글자가 넘어가니까 뭐 사실 별로 볼 건 없는데 주기라는 녀석 조심하라 했어요. 주기. 좋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